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좀 특별한데요. 바로 한 아버지가 딸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이게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뭐랄까 인생 여정에서 정말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그런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필요한 어떤 통찰들, 그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쭉 읽어보니까요. 결국은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계속 나를 돌아보고 성장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요. 약간 인생 사용 설명서 그 핵심만 딱 모아놓은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자료예요. 이게 아버지의 개인적인 편지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 안의 내용은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부딪히는 보편적인 질문들과 딱 맞닿아 있거든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축 있잖아요. 자신을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성장하는 힘, 또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습관.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얽히고 영향을 주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또 지혜롭게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들을 나열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제대로 아는 것. 여기서 시작하네요. 편지에서 아버지가 딸한테 너는 세상에 딱 하나뿐인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실제적인 힘을 갖는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실수했을 때 대부분 그렇잖아요. 막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책하기 쉬운데 아버지는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제일 친한 친구 대하듯이 아주 따뜻하게 보듬어 주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강인함이라고 하면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함 혹은 완벽함 이런 걸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이 편지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진짜 강인함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런 태도가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위로나 기분 전환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혹독한 자기 비판은 성장을 방해하는 브레이크와 같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적하는 셈이에요. 브레이크요. 네. 시술이 통해서 배우고 나아가야 하는데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되니까요. 반면에 자신에게 좀 친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 즉 회복력의 토대가 딱 마련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선 거의 실질적인 삶의 기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발표를 망쳤다고 쳐요. 그럴 때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자책하는 대신에 이번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다음엔 이렇게 보완해보자. 누구나 처음엔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다독이는 것. 바로 이런 태도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와, 자기 비판이 성장을 막는 브레이크 같다.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냥 나를 사랑하자. 이런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군요. 자신에게 친절한 게 오히려 더 빨리 회복하고 성장하는 길이라니 되게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이 자기자비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서 아버지는 그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바로 좌절에 대한 이야기죠. 인생에서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시작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즉 회복 탄력성이라고 강조하죠. 좌절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크게 점프하기 위한 준비 동작일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 같아요. 이 부분도 참 곱씹어 볼 만합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잖아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그 자기자비가 여기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은 좌절의 순간에 막 파괴적인 자기 비판의 늪에 빠지질 않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하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대신에
자, 상황이 이렇게 됐네. 여기서 내가 배울 점은 뭐지?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고 건설적인 질문을 던질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이 편지에서 말하는 회복력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런 수동적인 인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좌절이라는 경험을 성장의 연료로 삼아서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치 근육이 한번 상처 입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네네.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편지가 말하는 좌절을 통해 인격을 단련하고 미래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방식인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힘든 순간을 겪고 있다면 이 관점이 어쩌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어려움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죠. 좌절을 성장의 연료로 삼는다. 와, 그 표현 정말 인상 깊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적응하는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역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자신을 아끼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힘을 길렀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편지의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바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가끔은 딱 멈춰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 즉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성장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결실이다. 이 말이 딱 기억에 남아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다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기 성찰이야말로 앞서 이야기한 자기 이해와 회복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성찰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를 그냥 되돌아보는 회상이랑은 좀 달라요. 현재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자신의 깊은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죠. 아, 점검하는 과정이요? 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 선택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연결되는 건가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인식을 높이는 길이고 삶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항해사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자신의 위치와 방향을 계속 확인하듯이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잡한 삶이라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기자비와 회복력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깊이 내면화하고 통합하게 돼요. 통합. 네, 그때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이걸 배울 수 있었지. 그때 나에게 친절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와 같이 경험을 의미로 바꾸는 작업인 거죠. 결국 이 꾸준한 성찰이야말로 아버지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외부 상황에 막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내면의 나침반, 이걸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편지가 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원동력인 셈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각각 떨어진 조언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기자비가 있어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힘, 회복력을 얻고 또 그런 경험 속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더욱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죠? 정확히 그 지점을 짚으셨습니다. 정말 정확해요. 이 세 가지 요소, 자기 사랑과 이해, 좌절을 통한 회복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은 서로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또 강화하면서 개인의 내적 성장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삼중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삼중주? 네,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을 때 역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배움을 택할 용기가 생기고 그 배움을 또 성찰을 통해 지혜로 승화시킬 때 다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딸의 인생길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은 아마도 외부적인 성공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과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내면의 힘,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이 통합적인 힘이야말로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진정한 등불이겠죠. 오늘 우리는 한 아버지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편지를 통해서 인생의 여러 고비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지혜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대하는 용기, 또 예상치 못한 시련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는 지혜, 그리고 바쁜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 성찰의 시간. 어쩌면 이것들이 바로 아버지가 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삶의 든든한 등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이 편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지지자이자 동시에 가장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부의 시선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보다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느냐, 이것이 결국 삶의 만족도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시작이고 또 중심인 셈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떤 등불을 비춰주고 계신가요? 혹시 그 등불이 좀 희미해졌다면 다시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앞으로 어떤 빛깔의 등불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으신지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한번 다정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넘어져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꾸준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편지가 전하는 따뜻한 통찰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편지에서 이야기한 자기 사랑, 회복력, 성찰 외에 당신의 든든한 등불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또 다른 불빛은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